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접 침해에서 이제 소모품 판례 있잖아요. 소모품 판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소모품 판례. 소모품 판례 싹싹 정리해 드릴 거니까 요거 보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간접 침해 개념부터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제 특허 등록받은 게 A라는 게 있어요. 라지 A가 있단 말이죠. 요걸 등록을 받았어요. 직접 침해자는 이 라지 A를 실시하면 직접 침해자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라지 A의 전 단계에 스몰 A가 있단 말이죠. 요게 이제 간접 침해품이라고 해요. 전용품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 전용품을 실시를 하면 간접 침해를 때려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거 방조죄예요. 방조죄. 그 민법상 방조죄가 특허법에 발현된 게 간접 침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가 그러면 라지 A와 스몰 A의 관계에서 스몰 A가 어떤 거여야 하냐가 이제 메인 논점일 거 아니에요. 이걸 전용품이라고 하는 거고, 특허 발명에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인 경우에 전용품에 해당하고, 이 전용품을 생산,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간접 침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개념은 이렇게 알고 가는 거고, 이제 수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직접 침해 요건 판단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직접 침해 요건 판단하는 거, 보, 업, 실이 요건이에요. 유연 특허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보호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실시를 해야 직접 침해에 해당한다. 근데 항변 사유가 있죠. 정당 권리자 항변, 효력 제한 항변, 권리 범위 부인 항변, 권리 남용 항변, 자유시시 기술 항변. 요게 항변 사유예요. 됐죠? 근데 간접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간접 침해 전, 업, 실이에요. 알겠죠? 유연 특허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용품을 업으로서 실시를 하면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여기도 항변 사유 똑같아요. 정당 권리자 항변, 효력 제한 항변, 권리 범위 부인 항변, 권리 남용 항변, 자유시시 기술 항변. 요거 똑같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은 간접 침해 할 거니까 간접 침해를 좀 더 중심으로 봅시다. 아까 이제 간접 침해 요건이 뭐라고 했어요? 간접 침해. 전, 업, 실이잖아요. 아시겠죠? 이 전용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면, 전용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면요.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전용품 판단할 때 생산이랑 에만만 논점이 있는지 알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특허 발명에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여기 5가지 논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간접 침해에 해당하려면 유연 특허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용품을 업으로서 실시해야 간접 침해가 해당하는 거예요. 항변 사유로서는 뭐가 있어요? 정당 권리자 항변, 효력 제한 항변, 권리 범위 부인 항변, 권리 남용 항변, 자유시시 기술 항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전용품에 해당하기 위한 또 요건이 하위 요건이 뭐가 있냐면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간접 침해에서 특유한 논점이 2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직접 침해를 전제로 하는지, 아시겠죠? 직접 침해를 전제로 하는지, 그 다음에 고의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요게 이제 논점이 있어요. 간접 침해 요건 판단하려면 이걸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안포섭 해가지고 이제 답안지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은 지금 소모품 판례 하는 거잖아요. 소모품 판례에서는 쟁점이 된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 전용품 중에서 특허 발명, 요게 이제 논점이 됐고요. 그 다음 생산, 요게 이제 메인 논점이고요. 요게 메인 논점이고, 요게 메인 논점이고, 그 다음에 직접 침해를 전제로 하는지까지. 요게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논점이거든요. 그 소모품 판례에서는 한번 이제 요거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전용품 판단하는 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 업, 실이라고 했잖아요. 전용품에는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고, 여기 플러스 직접 침해를 전제로 하는지 고의 필요한지 안 한지 요게 논점이 있다고 했고, 아시겠죠? 특허 발명 요게 논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특허를 등록을 A를 받았어요. 아시겠죠? 근데 A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스몰 A가 있어요. 요거는 간접 침해 대상물이 맞죠. 요거는 법조문에 써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요거는 맞는 거다. 근데 논점이 되는 게 뭐냐면 나는 A를 등록을 받았다.
근데 A의 균등물, 아시겠죠? 이 균등물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스몰 a.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있잖아요. 요 케이스, 요거는 균등물 케이스. 아시겠죠? 특허 발명의 생산에 이 스몰 a 프라임은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특허 발명의 균등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도 간접 침해가 맞다고 할 거예요. 요 스몰 a 프라임에 대해서 맞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도 맞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허 발명의 이용물. 이 특허 발명의 균등물도 맞는 거고, 특허 발명의 균등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도 간접 침해가 맞는 거고, 특허 발명의 이용물 한번 봐볼게요. 제가 특허를 A를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이 A 플러스 B가 직접 침해 대상물이에요. 이걸 등록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스몰 B 있잖아요. 그럼 요거 보시면 B 있잖아요. B 요거는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특허 발명의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요 B 있잖아요. B는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특허 발명의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건데, 요것도 간접 침해가 맞다고 볼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맞다. 이걸 싹 정리를 해보면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그 물건 있잖아요. 그거 간접 침해 맞아요. 왜냐면 법조문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두 번째, 특허 발명의 균등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그것도 간접 침해 맞다니까요. 아직 그건 판례에 의해 맞아요. 그리고 특허 발명의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그것도 간접 침해가 맞아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소모품 판례에서 제일 쟁점이 된 게 요거예요. 요거 생산인지 수리인지. 생산 vs 수리. 아시겠죠? 요거는 판례 한번 봐보면서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사실관계, 여러분들이 소모품 사실관계거든요. 여기 일반 소비자가 있어요. 아시죠? 일반 소비자가, 여기 삼성전자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특허를 등록을 받았어요. 이게 프린터 관련된 특허를 등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일반 소비자한테 줬어요. 양도를 했어요. 아시겠죠? 일반 소비자한테 양도를 했는데, 아시죠? 그러면 특허 등록받은 건 화상기록 장치예요. 화상기록 장치. 그리고 일반 소비자가 얘 화상기록 장치에서 감강드럼 카트리지를 교체를 했어요. 화상기록 장치에서 감강드럼 카트리지 교체. 화상기록 장치에서 감강드럼 카트리지 교체. 그렇죠? 그러면 감강드럼 카트리지를 양도한 을 있잖아요. 이 을은 일반 소비자한테 감강드럼 카트리지를 양도를 했는데 일반 소비자가 감강드럼 카트리지를 교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화상기록 장치를 등록을 받았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을이 그러니까 화상기록 장치를 등록을 받고, 이 프린터예요. 이걸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을이 감강드럼 카트리지 있잖아요. 그걸 일반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는 화상기록 장치도 샀고, 감강드럼 카트리지도 샀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화상기록 장치에서 감강드럼 카트리지를 교체를 했어요. 아시겠죠? 화상기록 장치에서 감강드럼 카트리지를 교체를 했을 때 그 교체한 행위가 화상기록 장치의 새로운 생산이잖아요. 아시겠죠? 만약,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보시면 화상 기록 장치가 있고, 이 화상 기록 장치에서 감강드럼 카트리지를 교체한 거 있고, 아시겠죠? 이게 화상 기록 장치예요. 등록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요거는 화상 기록 장치에서 감강드럼 카트리지를 교체한 거예요. 교체. 아시겠죠? 이 교체하고 이 감강드럼 카트리지를 이 을이 줬어요. 이 감강드럼 카트리지 을이 양도를 했어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화상 기록 장치를 등록을 받았을 때, 삼성전자가 화상 기록 장치를 등록 받았거든요. 프린터를. 근데 일반 소비자가 이 화상 기록 장치에서 감강드럼 카트리지 교체를 했어요. 아시겠죠? 이 교체한 행위가 생산이잖아요. 이 교체한 게 만약에 생산이잖아요. 이 교체한 게 생산이면 여기 을은 감강드럼 카트리지를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잖아요. 아시겠죠? 이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일반 소비자한테 준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를 한 거잖아요. 을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접 침해 품이 맞죠.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교체한 행위가 생산이 아니고 수리라고 판단한다. 수리라고 판단하면 이 을은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한 게 아니고 수리에만 사용되는 물건, 그러니까 수리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127조에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한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간접 침해가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게 생산 vs 수리 논점이에요. 이 소모품 판례에서 이게 이제 메인 논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침해를 전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서 여기도 두 가지가 논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판례 그 사실관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 소비자 판례랑 소모품 판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 사실관계를 한번 봐봅시다. 사실관계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 사실관계 중요하니까. 여기 보시면 일반 소비자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을이 있어요.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화상 기록 장치를 등록을 받았어요. 아시겠죠? 이게 화상 기록 장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프린터예요, 프린터. 아시겠죠? 프린터를 등록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 지금 등록받은 거 화상 기록 장치가 있고 일반 소비자가 이 화상 기록 장치를 샀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을이 지금 일반 소비자한테 뭘 판매했냐면요, 감광드럼 카트리지를 판매를 했어요. 감광드럼 카트리지 요거를 판매를 했단 말이죠. 아시겠죠? 을이 요걸 판매를 했어요. 요게 지금 삼성전자고 요게 일반 소비자고, 일반 소비자는 감광드럼 카트리지도 샀고 화상 기록 장치도 샀어요. 화상 기록 장치에서 감광드럼 카트리지를 교체를 했어요. 아시죠? 이 교체한 행위가 화상 기록 장치의 수리이면 을은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한 게 아니고 수리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한 거니까 간접 침해가 아닌데, 아시겠죠? 그리고 일반 소비자가 교체한 행위가 만약에 생산이면 을은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를 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근데 감광드럼 카트리지가 화상 기록 장치에 생산에 사용된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을은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사용되는 거니까 간접 침해가 맞고, 아시겠죠? 그게 이제 메인 논점인 건데, 여기서 아까 제가 뭐가 이제 추가적인 논점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이렇게 생기고 감광드럼 카트리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시면 이 사건 특허 발명에서는 펫토너 적재통이 없어요. 이 적재통이 없어요. 근데 확인 대상 발명에서 펫토너 적재통이 있어요. 딱 정리를 해볼게요. 화상 기록 장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구성 요소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해봐요. 아시겠죠? 근데 확인 대상 발명에서는 구성 요소가 뭐가 되냐면요, A 플러스 D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보시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특허 등록받은 거 구성 요소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아시겠죠? 근데 을이 양도한 것 감광드럼 카트리지 A 플러스 D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 감광드럼 카트리지에서 화상 기록 장치에서 감광드럼 카트리지 교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받은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직접 침해 대상물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하나 더 있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접 침해의 이용물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얘가. 아시겠죠? 직접 침해 이용물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간접 침해 맞다고 했어요, 그것도. 아시겠죠? 직접 침해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고 직접 침해의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도 간접 침해가 맞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직접 침해뿐만 아니고 직접 침해 이용물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도 간접 침해가 맞다. 두 번째, 요거 생산 인지, 수리 인지가 이제 논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판례는 본질적인 구성 요소이면 생산이 맞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상 기록 장치에서 감광드럼 카트리지가 본질적인 구성 요소이잖아요. 화상 기록 장치, 삼성전자가 판매한 화상 기록 장치에서 감광드럼 카트리지가 본질적인 구성 요소이잖아요. 그러면 감광드럼 카트리지 교체했어요. 그러면 화상 기록 장치의 생산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판시했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일반 소비자잖아요. 일반 소비자. 직접 침해 대상물을 실시하고 있는 자가 일반 소비자잖아요. 일반 소비자는 업으로서 실시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면 직접 침해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럼 직접 침해가 성립하지 않은데 간접 침해도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냐? 여기 이제 독립설과 종속설 논란이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거 그 업으로서 관련해서는 독립설에 따라요. 독립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접침해 대상물을 일반 소비자가 실시를 해가지고 업으로서 실시를 하지 않아가지고 직접침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례에서는 간접침해를 그 판단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아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독립설을 따른 거예요. 됐죠? 독립설. 그리고 제가 그 종속설 독립설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쟁점이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업으로서뿐만 아니고 소모품 관련된 논점도 있다. 아시겠죠?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싹 설명해 드리고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일반 소비자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좀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면 여기 일반 소비자가 있고 아시겠죠? 여기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 특허 등록받은 거를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판매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을이 있고 을도 그 감광드럼 카트리지를 판매했고 삼성전자가 일반 소비자한테 특허품을 판매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권리소진이 되잖아요. 권리소진. 아시겠죠? 권리소진이 되는데 그러면 권리소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권리소진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산하는지 생산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해서 직접침해인지 직접침해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보시면 여기 보니 그 삼성전자가 등록을 받았고 일반 소비자한테 특허품을 양도를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권리가 소진된단 말이에요. 권리 소진. 권리 소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권리 소진에 대해서 화상 기록 장치에서 감광 드럼 카트리지를 교체를 했어요. 그게 여전히 권리 소진의 범위인지 아니면 권리 소진의 범위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권리 소진이 여전히 권리 소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화상 기록 장치에서 감광 드럼 카트리지를 교체한 게 아시겠죠? 그게 생산인지 그게 생산이 아닌지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야 직접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직접침해인지 여부를. 아시겠죠? 만약에 그래서 직접침해가 아니에요. 직접침해가 아니면 종속설에 따라 가지고 이 을이 지금 양도한 감광드럼 카트리지도 종속설에 따라서 간접침해도 아니다.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잖아요. 됐죠? 근데 여기서는 독립설에 따랐거든요. 독립설에 따라 가지고 비판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권리가 여전히 권리 소진되는지 안 소진되는지를 판례가 판시하지 않고 아시겠죠? 여전히 권리 소진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례가 판시하지 않고 그 다음 무조건 간접침해를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권리 소진돼서 지속침해가 성립하는지 지속침해가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접침해를 판단해야 이게 논리적일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차 교수님도 그러고 다 교수님이 그래요. 근데 그 판례에서는 지속침해가 지속침해가 권리 소진을 이해 가지고 여전히 이제 성립하는지 않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간접침해를 판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판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권리 소진과 간접침해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논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간접침해랑 권리 소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시다. 그렇게 맹비난을 하기도 해요. 됐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논점을 다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마지막 권리 소진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게 여러분들이 특허품을 양도를 해요. 특허 등록받은 걸 양도를 하잖아요. 양도를 하면 권리가 소진되잖아요. 권리가 소진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소진이 되냐면요. 실질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범위까지가 이제 소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권리 소진의 논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저는 소유권 우선설에 따라 가지고 책에다 써놨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통설 판례이기도 하고 소유권 우선설이 뭐냐면 이 소유권자가 얘는 특허권자이고 이 특허권을 양도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특허권에 대해서 정당 권한이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 사유로서 정당 권한이 인정되니까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게 소유권 우선설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허품을 양도를 했을 때 이 특허품을 양도했을 때 여전히 특허권자이지만
특허품을 양도해도 여전히 특허권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특허품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되잖아요. 이 소유권자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으로 항변을 하면 이 특허권에 대한 특허 침해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항변 사유가 인정된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 소유권의 소유권의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사용수익 처분까지 인정되는 거잖아요. 소유권의 인정 권능이, 아시겠죠? 사용수익 처분까지 인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허권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생사형태 수정까지 인정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생사형태 수정까지 인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특허권자예요. 아시겠죠? 요건 특허권자, 요거는 소유권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보시면 이 소유권자는 아무리 특허권에 대해서 정당 권한이 있어도 생산에 대해서는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사양대 수청은 사용수익 처분 권한에 의해 가지고 항변 사유가 인정이 되죠. 근데 소유권자는 이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범위까지 인정되는 거지, 생산을 하면 소유권자한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소유권 우선설이거든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권리 소진에 대한 근거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삼성전자가 일반 소비자한테 화상기록 장치를 판매를 했어요. 아시겠죠? 화상기록 장치를 판매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소진이 되잖아요. 아시겠죠? 권리가 소진이 되면 이 권리가 소진되는데 이 일반 소비자가 감광드럼 카트리지를 사가지고 이걸 교체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생산인지, 수리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권리 소진은 실질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범위까지가 인정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생산하면 이 권리 소진이 아닌 게 돼버리니까, 그럼 특허권 침해가 맞는 게 돼버리니까.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따진 다음, 지적 침해가 해당하는지 안 하는 건지를 따진 다음에 간접 침해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게 이제 다수의 이제 교수님 견해예요. 아시겠죠? 여기가 이제 독립설 종속설 관련된 소모품에서 독립설과 종속설 관련된 논의인 거고.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말이 좀 장황했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간접 침해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유, 전, 업, 실, 그 다음에 지적 침해를 전제로 하는지, 고의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전용품을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여기 소모품 판례에서 논점이 되는 건 뭐라고요? 여기 특허 발명, 생산, 지적 침해를 전제로 하는지, 요거 세 가지 논점이에요. 아시겠죠?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고 특허 발명의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 아시겠죠? 여기 확인 대상 발명은 감광드럼 카트리지 있잖아요. 감광드럼 카트리지는 폐토너 적색 등을 또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지적 침해 대상물은 추가적인 구성이 더 있어요. 폐토너 적색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특허 발명의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판례의 문구로 표현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 보시면 가오 발명의 감광드럼 카트리지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물건의 생산에 사용되는 이상 가오 발명의 개선된 폐토너 적재통에 결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간접침해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특허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고 특허 발명의 이용물, 특허 발명의 이용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도 간접침해가 맞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생산 vs 수리 논점. 요게 이제 메인 논점이죠. 아시겠죠? 화상기록 장치에서 감광드럼 카트리지 교체한 게 생산인지 안 생산인지를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본질적인 구성 요소인지 안 구성 요소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허 발명이 본질적인 구성 요소에 해당하고, 요거 있잖아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 판례에서 본질적인 구성 요소에 해당해야 생산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지적 침해를 전제로 하는지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어브로스랑 소모품.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지금 지적침해 대상물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럼 지적침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침해를 판단했어요. 그래서 독립설에 따랐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소모품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특허 발명을 양도를 했으면 권리 소진이 되잖아요. 권리 소진되면 지적침해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적침해가
그러니까 권리 소진의 범위에 해당해서 지속침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진 다음에 간접침해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독립설에 따랐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소모품을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허품을 양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모품을 교체를 했어요. 특허품을 양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모품을 교체했어요. 그랬을 때 여전히 권리 소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권리 소진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속침해에 해당하면 그 다음에 종속설에 따라 가지고 간접침해를 판단하는 게 옳다고 하는 게 이제 교수님 그 주장인데, 여기서는 직접침해 관련 없이 간접침해를 판단했어요. 아시겠죠? 이거 권리 소진과 관련된 논점인 거고. 됐죠? 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소모품에서 이제 논점인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요 판례, 본따르교타 판례 있잖아요. 소모품 판례에서 제일 중요한 본따르교타 판례에서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건, 본질적인 구성 요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생산인지 수리인지 논점인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는 게 뭐냐면, 화상기록 장치에서 강광드럼 카트리지를 교체한 게 생산이어야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맞는 거고, 아시겠죠? 화상기록 장치에서 강광드럼 카트리지를 교체한 게 생산인지 아닌 생산인지를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본질적인 구성 요소인지, 강광드럼 카트리지가 화상기록 장치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